스마스층의 두께는 부위마다 다르게 되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스마스가 진짜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이 있고, 스마스가 충분히 두께를 유지를 하면서 짱짱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아름답게 리아성형외과 대표원장 안건영입니다. 오늘은 스마스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스마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장님, 스마스가 뭐예요? 왜 스마스가 중요한 거죠? 실리프팅 많이 했는데 스마스는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스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마스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 아래층에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근막층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 구조를 보면요, 맨 위층에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는 얇은 진피가 있습니다. 그 진피 아래에는 피하지방이 있고, 그 피하지방층 아래에 이 문제의 스마스층이 있어요. 그럼 스마스층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스마스층은 근섬유랑 지방이 섞여 있는 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스층의 두께는 부위마다 다르게 되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너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스마스가 진짜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이 있고, 스마스가 충분히 두께를 유지를 하면서 짱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스마스가 거상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 역할을 보면 우리가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스의 역할은 탄력층으로서 얼굴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스층이 튼튼하면 얼굴이 쉽게 안 처져요. 중력을 스마스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스층이 약해지고 유지인대가 늘어나면서 중력을 못 버티게 되면 얼굴이 점차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스마스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얼굴 표정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스마스는 결국 안쪽에 있는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육의 숫자는 한정적이지만 스마스는 얼굴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자연스러운 표정이 스마스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웃을 때나 찡그릴 때, 말씀을 하실 때 스마스가 안쪽의 근육의 움직임을 피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스마스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스마스가 노화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스마스가 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실제로 동안인 분들을 보면요, 스마스의 탄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좀 빨리 나이에 비해서 더 늙어 보이시는 분들은 스마스가 좀 흐물흐물하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거상 때 스마스를 건드려야 될까요? 이건 사실 거상 수술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피부를 넓게 박리하고 피부를 당겨서 여분의 피부를 잘라주고 꼬매놨더니 초반에는 효과가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안쪽 조직의 이동 없이 겉에 있는 피부만 정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그 처짐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흉터가 좋지 않게 남게 됩니다. 피부를 당겼을 때 속살에 이동 없이 피부에만 온전히 장력이 다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피부층 밑에 뭔가 지지하는 조직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걸 분리해서 당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발견된 층이 바로 스마스층이에요. 이 스마스를 분리해서 이거를 지지대를 삼아서 강력하게 당기면 효과도 훨씬 더 오래가고 흉터도 훨씬 더 적게 남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상 수술은 스마스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스를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스마스를 이렇게 접어서 꼬매주는 방식, 스마스 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스를 일부분 잘라내고 당겨서 꼬매주는 방식, 그냥 여분의 스마스를 정리를 해주는 방식이죠. 이것을 스마섹토미 또는 스마스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가장 극적인 것이 바로 스마스층을 박리를 해서 재배치를 해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요즘의 거상술은 사실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마지막 세 번째 스마스를 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마스층이 손상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리프팅을 반복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받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결국은 스마스층이랑 이제 피하지방층 사이에 그 어느 지점에 리프팅 실을 걸고 이렇게 당기는 것인데, 이게 정확한 레이어로 잘 들어가서 당겨주면 좋은데 반복적으로 병원들 막 옮겨 다니면서 받다 보면 이 스마스층에 계속적인 손상이 가게 되고 긁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착이 생기게 되고,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뭐 4번, 5번, 6번, 1, 2개월 간격, 3개월 간격, 이렇게 짧은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마스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고 스마스가 점점 얇아지고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에너지 기반 리프팅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스층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이제 에너지 장비가 울세라 장비가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훌륭한 장비고 스마스를 수축시켜주는, 수술적인 방법 이외에 스마스를 타이트닝 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주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나 울세라 받았더니 효과가 없어 하시면서 바로 다음 달에 슈링크 받으셨다가 또 6개월도 안 돼서 또 울세라를 받으셨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층에 계속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 스마스층이 또 유착이 생기고 얇아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고주파 장비들은 피부 진피층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프 장비인 울세라 계열들보다는 영향은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고주파 장비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받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고 결국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더 밑에 있는 스마스층에까지 일부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이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물질로는 액상 실리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불법 시술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성행하고 만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나 필러 넣었어요라고 하신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옆볼 꺼짐이나 앞광대 이런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이물질들을 주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피하 지방층에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불법 시술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이물질들이 결국은 얼굴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심부볼 지방까지 들어가서 그 중력의 처짐에 의해서 처져 있는 심부볼 부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물질들이 그 안에서 강한 유착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심부볼 지방도 딱딱해져 있고 그 심부볼까지 접근하는 동안 스마스를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불법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스마스 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 시술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흔히들 많이 하시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부위에 적절한 양을 맞으시면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맞게 되면 결국은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캐뉼라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스마스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게 들어갔을 때 이물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주변 조직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옆볼이나 이제 앞광대, 팔자 이런데 너무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술을 너무 많이 받으시면 스마스층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지방 시술이 있습니다. 지방 시술은 대표적으로 지방 흡입이라든지 지방 이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일단 흡입은 이제 피하 지방층에 캐뉼라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빼주는 건데 결국은 스마스층에 상처가 생기고 유착이 생기고 얇아질 수밖에 없고 흉터 조직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우리 몸에서 허벅지나 배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정제를 해서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좋은 시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층별로 정확하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 층별로 이렇게 잘 쌓아줘야 되는데, 이런 시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정확하게 시술을 했어도 안쪽에서 생착되는 과정에서 이물 반응 같은 것들 생기면서 과도한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스층은 결국은 또 영향을 받아서 얇아지거나 유착이 생기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이 있습니다. 얼굴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수술 두 개를 꼽으라면 윤곽이랑 양악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안쪽에 있는 뼈를 깎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대가 축소가 되고, 그런데 이제 겉에 있는 연부 조직들은 그대로 볼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간층에서 얼굴을 싸고 있는 이 스마스층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뼈 수술을 하는 접근하는 과정에서 또 이 스마스층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대 쪽은 여기 절개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뼈까지 접근하는 과정에 있는 스마스들은 좀 딱딱하고 아주 질긴 유착이 그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먼저 20대나 30대 초반 분들 이제 보톡스부터 시작합니다. 물광주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보톡스를 해서 이마나 눈가주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이때부터 얼굴에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광대뼈가 높이 차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데 팔자 쪽이나 옆볼 쪽에 이런데 필러를 맞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적당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처짐이 우리가 살짝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리프팅을 1차로 했어요. 이거 너무 절개도 없이 회복도 빠른데 처져 있는 턱선도 좀 살아나고 팔자도 좀 펴졌어. 이렇게 해서 1, 2년 정도 유지가 돼요. 자, 이제 우리가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실리프팅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절개를 하기는 좀 무섭고, 그래서 실리프팅을 2차로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사실 괜찮았고, 스마스가 아직 건강하고 반복적인 시술도 엄청 많이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손상은 없습니다. 자, 이제 40대 초반이 돼서 실리프팅을 좀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울세라를 좀 하기를 시작해요. 울세라를 했는데 실리프팅도 하고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부터 이제 스마스가 점점 약해지고 유착이 생기는 시기예요. 4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상하기가 나는 무서워.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실리프팅이나 울세라 같은 것들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3개월도 효과가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써마지나 덴서티 같은 고주파도 해보고, 필러도 해보고, 주베르 볼륨도 해보고, 실리프팅도 해보고, 이렇게 반복적인 시술의 세계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스마스가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돼요. 자, 이 상태를 거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는데 시술에 투자한 비용도 너무 많고 효과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거상을 상담받으러 오세요. 그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이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좀 많이 속이려고들 많이 하세요. 대략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처짐이 많이 고민이 돼서 시술 이것저것 받으셨는데 피부는 얇아져 있고 스마스층은 좀 딱딱해져 있을 수 있을 거고, 결국은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셔도 사실은 거상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숙련된 박리와 숙련된 경험이 있으면 유착을 어떻게 정교하게 풀어주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스마스층을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시술로 인해서 얼굴이 스마스층이 망가지기 전에 좀 처짐이 어느 정도 느껴졌을 때 다른 것들 많이 안 하시고 저한테 거상 상담을 받으러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 스마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셀프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리프팅이나 울세라, 써마지, 필러,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같은 이런 시술의 이력 횟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반복적인 시술을 10회 이상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스마스의 상태가 유착이 생겨 있고 얇아져 있거나 딱딱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술의 지속 기간을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레이저 같은 것들, 실리프팅 같은 것들 주기를 1,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6개월도 안 가는 것 같다 이러면 결국은 스마스가 안쪽에서 구조적으로 좀 처져 있고 상태가 약해져 있고 여분의 피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졌을 때 스마스는 정상적인 탄력 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의 늘어짐이랑 상관없이 스마스의 상태가 좋으면 오히려 겉에서 남는 피부는 더 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마스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얼굴이 잘 움직이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여분의 피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으로 처진 피부가 더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게 탄력층이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방법으로는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늘어진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스마스층이 늘어져 있고 얼굴이 전반적으로 선이 무너진 느낌이 강하게 난다. 이러면 결국은 피부에 늘어짐도 있겠지만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이 늘어진 겁니다. 스마스층이 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때다 싶어서 안쪽에 있는 심부볼 지방이라는 것들이 더 밀고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팔자의 주름은 더 처지게 되고 심술보의 처짐은 더 부각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 상태까지 확인을 하면은 과거에 보이지 않던 목의 세로주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러면 스마스가 확실하게 늘어진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거상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단을 받아보시고 실리프팅으로 가능한 건지 거상 수술이 필요한 건지 그런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상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리아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처짐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마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촉진으로 피부 두께라던가 스마스의 늘어짐 정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술 이력이나 수술 이력 이런 것들에 맞게 플랜을 짜드립니다. 실리프팅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은 실리프팅을 권유드리기도 하고, 실리프팅으로 안 되거나 울세라나 써마지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해서 안쪽이 좀 딱딱해져 있거나 스마스가 약해져 있는 분들은 실이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환자분들이 아는 정보에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대칭 문제를 얼마나 더 설명을 잘 해주느냐, 이게 이제 사실 상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더 풍부하게 더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도 찍고 있고, 실제로 오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곽이나 양악 수술을 받으신 분들,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 불법 시술 같은 것들로 이물질 같은 것들을 많이 넣으신 분들, 그리고 거상을 예전에 받으셔서 재수술인 경우, 이런 케이스 분들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스마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효과적인 면에서 첫 수술이나 깨끗한 경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약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전달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과, 그냥 내가 너무 환상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좋아진다, 무조건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 들어가는 것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 상태에 따른 결과치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스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마스 아주 소중한 층이에요. 거상의 핵심층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예쁘게 잘 유지를 해주세요. 거상을 고려하신다면, 그리고 과거 이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숨기지 마시고요. 그래야 정확한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